100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활기차게 오늘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자, 오늘도 굿모닝 예.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경제 칼럼니스트 정철진 쌤과 뇌생남 이시안 쌤 네. 그리고 조아연 취준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이제 공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열려라 단톡방. 오 뭐야? PD님이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도넛 세 개. 도넛 아니 근데 학생이 5명인데 누가 코에 붙이죠? 조금만 더 쓰시죠, 피디님. 먼저 발견한 사람이 다 모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피디님. 고맙다는 사람은 진짜 슬기밖에 없네. 아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감사합니다, 포레이드가. 감사합니다. 아니 도넛 조금만 더 주시지. 그러게요. 누가 먹는 건가요, 저거? 저도 주세요, 피디님. 여기 우리한테도 좀. 웃음. 답장한 네. 거 처음 봤습니다. 자, 문제 나가기 전에 규칙 네.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문제가 나간 뒤에 5초 이내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고요. 자, 두 분은 힌트 많이 주세요. 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우리 다혜 양이 문제를 사전적으로 공동작업, 협력, 합작이라는 뜻으로 이종기업 간의 협업을 뜻함. 네. 공동 작업에서 딱 느낌이 오네요. 오, 그렇죠. 네. 좀 바로 아는 눈치인데 네, 그럼 5초까지 이거는 힌트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5초까지 자. 들어갔습니다. 정답! 정답.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스펠링은요? 네? 자, 허를 찌르는. 네. 네. 콜라보레이션은 사실은 좀 마케팅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네네네. 옛날에 뭐 폰 같은 거 네. 좀 유명한 패션 브랜드와 폰 가서 무슨 맞아요. 무슨 네. 브라다 그쵸, 폰 그쵸.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대중적으로는요 그런 거 뭐 로이킴과 정준영의 뭐 그쵸. 같이 하는 거 그런 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대중적으로 많이 쓰였던 음악이 것 되게 같아요. 많이 쓰여서 아마 네. 좀 대중화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 단어가. 예전에 좀 기업 브랜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명품과 또 일반 브랜드를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그쵸, 대란이 맞아요. 일어났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오. H&M. 그죠? H&M 아, 예. 그 거기와 어디였죠? 거기와 뭐 발땡, 네, 뭐 이런 데도 네, 많고요. 맞아요. 둘이 그런 거로 잘 통하시는 사람이시군요. 여전히 또 이런 걸로 또 대동단죠.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가볍게 맞췄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문제가 짧다. 선거의 선거의 다원칙. 다원칙. 그렇지만 정확히 알아야 돼. 짧은데. 네. 또 선거 사실은 알 것 시즌이어서. 같아요. 비밀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비밀 선거? 네. 네. 비밀 다원칙이라. 선거. 네. 평등해야 하고 그쵸. 또 직접 가서 대리 그렇죠. 그걸 잡고 네. 직접 가. 근데 하나가 하나가 누구나 어느 정도 자격이 정말 되면 일반적인 다 거예요, 된다. 진짜. 아주 예. 노말한 거. 아주 아주. 노말한 오디너리한. 알것 같습니다. 뭡니까? 정답. 정답. 비밀, 네. 직접, 네. 평등, 보통. 네, 맞아요? 보통. 슬기 학생 땡. 보통. 기업 평등. 네, 정답입니다. 네, 예. 맞추셨어요. 공부에도 좀 축하드립니다. 쉽지만은 많이 헷갈리는 게요. 네. 평등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어. 한 명이 한 표를 갖고 있다라는 게 평등인 거고 네. 보통은 일정한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선거권이 있다라고 해서 보통 선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시험 문제 나올 때 보통 선거하고 평등 선거를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 네. 네, 1인 한 표가 보통인 걸로 또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거를 평등 선거 원칙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아하. 네, 그걸 완전 헷갈리지 않았으면. 네. 예. 다음 문제 맞춰볼게요. 자, 문학과 저널리스트 분야에 뛰어난 작품을 수여하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이 상은 무엇일까요? 언론인 조셉 조셉. 여기 네, 땡땡땡의 유언에 따라서 자, 사실 영어만 읽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저기. 네. 우리 정철진 선생님도 기자였을 때 탈 뻔했다는 어, 썰이 진짜? 그렇죠. 네, 맞아요. 탈 뻔. 막판 3명까지 들어갔다. 네. 대단하네요, 네, 정말. 네. 아닌 거 알죠? 문제 안에 네. 힌트가 있습니다. 문제 안에 알죠? 힌트가 네. 있다는 것이 힌트죠. 문제 안 해요. 네. 또 꼭 미국일 필요는 없다. 이거 그 슈퍼맨 애인 역으로 나오는 있잖아요. 네. 기자가 이제 이 상을 타게 되는 계기가 네네. 우리에게 슈퍼맨은 필요 없다. 그런 걸로 탔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영화상 세 글자죠? 네, 영화상에서 네. 이 상을 탔거든요. 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저 그냥 찍겠습니다. 네. 세 글자. 네. 정답. 정답. 조세플. 조세프. 아니 이거 되게 부정하지 않아요? 저기 써 있는데 조세 필리처라고 써 있는데. 네. 세상에. 너무 다 맞추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아연 학생 알겠습니다. 방송을 아는 것 같아요. 문제 가운데 답이 있다는 걸 맹신하시는 거예요. 다음 문제 빨리 풀고 싶습니다. 태수 학생이 마치 크크크가 좀 네. 그거 왜 웃는 거죠? 아연 학생의 반응을 본 것 같아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알고 있었는 듯이. 네, 문제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기초로 한 북한 조선 노동당의 유일 지도자상. 역시 이것도 좀 상인. 그러게 요즘 같은 아, 시대에 사상. 네, 지도 사상. 전 지도자상이라고 아, 지도 사상. 이거는 입니다. 뉴스에서 요즘에 좀 많이 본 것 같아서 네. 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네. 네. 알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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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가민가하네요. 두 개 중에 조금 헷갈리는데요. 뭐와 뭔가 뭐랑 뭐예요?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하고 네. 지읒 아, 우리한테 말도 말해도 해보세요, 돼요. 말도 우리한테 해보세요. 말해도 돼요. 이게. 성군 사상인지 주체 사상인지 조금 헷갈려요. 둘 중에 있습니다. 둘 중에 있어요? 네. 반반의 확률. 네. 70%. 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정답. 정답. 주체 사상. 주인이라는 것에 좀 그렇죠. 힌트가.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조금 모순 아닌가요, 선생님? 왜요? 약간 주체 사상이라는 게 조금 네. 아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종교랑 비슷하게 저 사상을 처음에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종교를 보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갓이 신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나의 주체를 저쪽에 던진다. 저기 같은 경우는 수령님이라는 것에 맞춰져 있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체를 저쪽에 맞춘다, 던진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약간 종교랑 비슷하게 지금 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말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격화를 시도한 네, 그런 네. 느낌인 건가요? 제가 이해한 거랑 조금 그 주체라는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도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게요. 태수 학생 딱 맞췄어요. 플리처가 영어로 다 있었어요. 제대로 어제 졸면서 지으셨나 봐요. 네, 자, 태희 군이 문제 냈습니다. 흔히 양심선언 또는 내부 고발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 부패, 불법, 비리, 예산 낭비 등을 알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내부 책임자 및 감사 부처에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글로 하면 너무 쉬워서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한글이랑 영어랑 두 용어가 있나요, 선생님? 한글을 한다면요. 호루라기 부는 소녀 뭐 이런 필이 나요. 저 앞에 글자는 알 것 같아요. 삐 이거 맞죠? 네. 뒤에가 뭐예요? 맞죠, 저도. 뭐랑 합성어 맞나요? 제가 기사에서 그렇죠. 본 거 네. 같은데. 사람. 이거를 부는 사람이라는 부는 뜻인 것 사람. 같아요. 피리 네, 생각났습니다. 뭘까요? 자, 5초 네, 카운트 네, 들어갑니다. 정답. 정답. 나. 휘슬 블로워? 블로워? 맞아요? 블로워인가? 맞는지. 퀴즈 불러봐요? 블로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었는데 기사에서 네, 정답입니다. 대단하다. 한글로 하면 내부 고발자라고 하고 영어로 휘슬 불러. 그러니까 뭔가 나쁜 것을 봤을 때 호루라기를 불어가지고 경각심을 일으킨다. 그렇죠. 해가지고 그런 뜻을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아연 학생은 조용조용하게 네 문제나 맞췄습니다. 그래요? 네. 네, 대단하다. 어때요? 대단한 소감 것 좀.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들께서 좀 알기 쉽게 힌트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선전할 수 있지 않았나 이번 주에. 네. 자, 오늘 아연 학생이 네 문제 가뿐하게 맞춰주었고요. 자, 이번에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는 국토와 산업, 인재까지 해외 자본에 팔리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재 유출 현상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잘 키운 인재를 일본에서 진짜 모셔간다. 네. IT 인재들만, 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연 학생이 좀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나나요?
저도 일본에서 네. 대거 한국 인재들을 유치를 한다라는 기사도 봤고 또 특히 중국에서 우리 반도체 인재들을 모셔가기 위해서 뭐 1년 동안 받는 연봉을 3년 동안 9배를 주겠다. 뭐 최고급 주택과 뭐 나중에 자녀 교육까지 책임지겠다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요. 네. 실제로 뭐 100여 명이 넘는 연구진들이 그런 제안을 받았고 또 실제로 흔들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이러한 이유는 이제 힘들게 석박사까지 취득해서 우리나라 국내 업체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잦은 야근과 뭐 주말을 반납해야 된다는 등 또 좀 불안한 그런 상황들이 이유가 된다고 해서 좀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IT 산업을 좀 뿌리채 흔들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우리 아연 학생이 말한 것 같은 조건을 정말 제시를 한다면 네. 사실 솔깃해할 것 같아요. 네, 우리 해외 자본의 유입, 또 인재 유출 같은 현상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가 반도체 기술이 아주 뛰어나게 치고 나가면서부터 아마 네네네. 이런 기술 유출과 인재 유출들이 많이 네. 나오게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 최근에 인재 유출 뭐 이런 것들은 한류와 엮이면서 중국 쪽에서 우리 인재들과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네. 유출되는 빼가는 뭐 그런 이슈들도 많이 그동안에 또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기술 유출과 같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거야 뭐 그냥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져와라. 네. 인재라기보단 기술 유출에 가깝거든요. 네. 정말 걱정해야 될 건 우리의 그 막 이제 뛰어놀아야 될 인턴급인 거죠. 네.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일본 가서 취업하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일 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그 앞으로 장래도 역시 인재 있는데 그 인재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런 기술들을 쓸 거잖아요. 네. 익히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일단 지금 왜 이런 게 시작됐냐라고 한다면 그런 인재들을 대접해주지 못하는 이 사회의 어떤 구조나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턴이라고 하면 인턴을 해가지고 뭘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열정페이다 뭐다 해가지고 네, 이렇게 딱 맞아요.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인재들이 못 견디고 나가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또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수 쌤. 네. 그 이제 인재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이번 게 약간 딜레마인 게요. 이게 저스트 인재 유출이 아니라 네. 분명히 인재이기는 한데 국내에서 어떤 하나의 좀 실수 아닌 실수를 뭐 이렇게 겪어서 네. 약간 버림받은 이런 인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기술 유출, 인재 유출 얘기하지만은 이제 국부 유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토, 뭐 요즘엔 제주도 땅을 중국인들이 네. 사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국토 유출, 이 뭐 우리 국부 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볼까 이 두 가지 이슈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 부탁드리고요. 우리 아연 학생은 국토나 자원이 외국에 팔린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어느 정도 해외 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뭐 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익금을 다시 해외로 돌려줘야 네. 된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제가 뭐 증권회사에 있었지만 금융시장도 외국인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고 네. 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좀 해외 자본의 의지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수 쌤. 네, 이제 국부 유출 관련한 두 가지 기사를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기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바람까지 해외 자본에 팔린다. 아, 이 제목이 굉장히 강렬하고. 바람까지. 네. 예. 최근에 뭐 제주도 땅들을 이 차이나 머니들이 와서 산다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텐데 이번 기사는 이 제주 바람을 이 외국 자본이 사간다. 과연 뭐지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이 여기 제주도에 있는 삼달 풍력 발전 단지를 운영하는 한신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 지분의 30%를 태국의 에너지 기업에 이제 팔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풍력 회사고 이 땅이 제주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바람도 제주 바람이다. 이제 여기에서 이런 제목이 뽑힌 건데요. 여기에서는 하나의 좀 특이한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이런 풍력 같은 경우에 기업을 외국 자본에게 팔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요. 근데 이 삼달 풍력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시가 적용되는 2013년 3월 이전에 사업 허가가 났기 때문에 2014년 이후에는 실은 이런 에너지 기업들을 외국 자본이 못 사는데 이전이었었기 때문에 일단 판매가 됐고 이제 지분들이 인수가 됐는데 과연 이 태국 기업으로 넘어간 이 회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하고 앞으로 뭐 이런 제주도 바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해외 자본들이 사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더 이상 뭐 외국인 투자가 왔다고 해서 이걸 꼭 긍정적으로만 바라봐야 되나? 이런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더 우리가 많은 이제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는데 예. 심영래 씨하고 이제 황우석 박사 이 두 명입니다. 이 심영래와 황우석 박사를
해외 자본에 빼앗겨도 괜찮은 걸까? 아마도 취준생들 면접 관련한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심영래 감독이 디워2를 만들게 되는데 제작비 900억,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을 이제 중국의 한 기업을 통해서 이제 펀딩을 받았다. 심영래 감독 같은 경우에 현재 디어1 어느 정도 영화 뭐 흥에 오른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위에 많은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그 어느 기업에 또 투자자가 없었는데 이제 중국에 가서 유치를 했다라는 내용들, 그래서 심영래 씨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제 황우석 박사 사진과 함께 이제 황우석 박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노벨상 후보에서 대국민 사기꾼으로 전락했는데 당시에는 분명히 이제 이게 일종의 잘못으로 밝혀졌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전 세계 뭐 리비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러시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세계 각국의 수요가 몰리는데 단 한 나라 우리나라만 아직은 눈길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황우석 박사가 당시에는 분명히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는데 그 이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다음 장 보시면 기사 맨 마지막에는 이런 화두를 던지게 됩니다. 여기요. 이 과연 이 승자 독식과 패자 부활전 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기사는 논조를 실었는데요. 과연 이 심영래 씨, 심영래 감독 또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이 패자 부활에 한번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대로 해외 자본에 이걸 그냥 유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정말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설명 잘 들었고요. 아연 학생, 만약에 해외 유명 기업에서 아연 학생한테 스카웃이 왔어요. 네. 정말 솔깃한 조건으로 제안이 왔어요. 네. 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네. 그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예, 솔직히 말하면. 네. 예. 안타깝지만 저는 가겠습니다. 네. 자, 아연 학생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안타깝네요, 정말. 진짜,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사 소개를 정리해줬는데도, 예. 근데 재환 씨 같은 네. 경우도 네. 여기서 이제 열심히 방송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네네네. 중국에서 네. 10배를 줄 테니까 와가지고 네. 한류를 한번 지켜봐라라고 해서 기회가 오면은 가실 거예요? 이걸 하실 거예요? 이거 10배요? 예, 이거에 그럼 100배. 100배? 예. 단적인 예로 추자연 씨가 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조연으로 크게 빛을 발하지는 사실 못했다가 중국 가서 정말 대박이 났잖아요. 그쵸, 그쵸. 뭐 그런 사례를 빗대어서 봤을 때 네네네. 그러면 제가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여기 인수할래요. 네. 그래, 저도 갈 것 같습니다. 예. 100배라면 네. 10배까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여기 그게 고만고만해요, 사실. 자, 쌤들 현실이 이렇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들 이번 기사에서 어떤 점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마지막에 승자 독식 이런 것들이 좀 닿았어요. 그쵸, 네. 지금 저도. 예, 1등 제일주의 그런 거. 가령 저는 이런 거 얘기 잘못하면 이제 또 큰일 나는 게 바로 손현재 얘기인데 손현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계에서 뭐 3, 4위, 4, 5위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 신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1등을 못 한다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 리플을 보면 예. 뭐 김연아처럼 그렇게 1등도 못 해봤으면서 뭘 그러냐라는 식으로 근데 세계 그 곡이 드는 게 쉬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맞아요. 그런 식의 하는 것이 너무 1등 제일주의의 어떤 한 단면이 아닐까. 그건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만 봤을 땐 좀 그런 면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1등 막욕한 저런 세상. 아연 학생은 이번 이슈에서 어떻게 궁금한 단어나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저는 첫 번째 기사를 보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네. 그 디워2를 제작하는 심영래 감독의 어떤 점을 보고 그 중국 기업이 그 1000억에 가까운 그 막대한 작품을 투자한 그거는 이건 참. 조금 그게 조금 아이러니.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영화 평론가를 한 4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네, 지금은 사라진 무비크라는 잡지에 네. 꾸준히 기고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영화 관계자를 많이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되게 우리나라에서 특수기술로 정말 유명한 곳의 그 최고 책임자라고 네. 그 만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떤 영화 하셨어요? 그랬는데 얘기를 안 해요. 뭐 하여튼 기술은 최고입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근데 아니 무슨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다가 그분이 간 다음에 용가리 하신 분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예, 그런 걸 약간 부끄러워하는 용가리를 했다는 걸 부끄러워하는데 근데 옆에서 보기엔 그런 CG 기술은 그때는 최고인 네. 그런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는 CG랑 그런 것들은 예전부터 좀 최고를 추구하면서 좋은 걸 하려고 굉장히 했거든요.
아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좀 많이 발달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연 학생과 함께 이번 이슈에 대해서 아무튼 다른 톡방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시안쌤께서 또 다른 의제를 하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일단 뭐 지금 그 인재가 나가고 있고요. 네. 황우석 박사나 심영래 그 씨 같은 경우도 하나의 예지만 그거보다도 더 우리가 취준생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 청년 인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나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런 청년 인재들을 한국에 남게 하고 네.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 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제 의지를 드렸습니다. 어렵네요. 네. 두분 MC는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사실 우수한 인재들이 외국에 나가서 더 큰 무대에서 꿈을 펼친다는 건 개인으로 보면 기회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책 없이 너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뺏기고 있는 점이 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충분히 남을 만한 메리트를 제안을 한다면 당연히 떠나지 않고 우리나라에 남겠죠. 그래서 뭐 기업 차원에서 좀 메리트 있는 조건들을 좀 제시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재한 씨는 어때요? 맞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고요. 거기 덧붙여서 막 이상한 생각을 했거든요. 막 항공권을 없애야 된다. 예,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방법을 없애야 된다. 또는 공항을 폐쇄해야 된다. 공항을 폐쇄해야 된다. 예, 또는 그 이제 스카우트 받은 그 사람의 여자친구나 와이프를 일단 외국에 보낸 다음에 그 외국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준 다음에 다시 돌려와가지고 여보 거긴 가지 마 제발 이렇게 해서 네, 한간의 소문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해봤지만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메리트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다면은 아쉽게도 그쪽으로 가는 것도 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네. 아은 학생은 지금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실제로 기업에 있었을 때 생각을 한 건데 많은 기업들이 사실 사람을 비용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진짜 인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 많은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말씀하셨던 어떤 메리트나 보상 정책을 마련하는 데 앞서서 조금 어떤 환경 변화를 좀 이해를 하고 직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니즈를 파악하는 게 인재 유출을 막고 또 유지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아연 학생 말이 진짜 하나 맞는 게 있어요. 네. 하나 맞는 게 여러 가지 다 맞지만 네네. 그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서 취업한 친구의 이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얘기를 봤는데 그러니까 일본에 갔더니 사람 대접해서 좋더라. 네, 맞아요. 바로 그거. 예, 여기는 이제 너는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부품이다라는 느낌을 너무 준대요. 누구라도 대체할 수 있다. 네. 근데 거기는 정말 너밖에 없구나라는 사람 대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슷한 월급이라도 난 일본에 있겠다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좀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네. 자,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올라온 댓글들 한번 볼까요? 네. 자, 태수 학생, 급여를 늘리고 복지를 증가시킨다. 네.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야말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네, 다혜 학생, 국내 대학원을 활성화시킨다. 대학원 수업의 결과 질과 아낌없는 연구 지원을 통하여 국내 학생들의 공부 욕구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네, 슬기 학생,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요즘 이공계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한다. 가장 큰 요인은 그들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 대비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기 힘든 현실 때문일 것이다. 아하. 라는 의견 등등을 남겨줬습니다. 네. 자, 학생들의 의견 좀 공감하시나요? 네, 저는 그 김슬기 학생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돈이 최선의 수단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돈보다는 어떤 경력 관리의 기회를 제공한다던가, 뭐 자기 개발을 좀 더 도와준다던가 하는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조사한 결과 뭐 이직하고 퇴직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유를 물어봤더니 돈 때문이라는 게 4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좀 약간 다른 각도로 좀 보면은요. 네네. 네. 이런 방식을 못하는 게 인재가 실은 많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급여를 올리고 복지를 증가시키고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건 다 인재라면은 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복지도 하고 싶지만은 실은 인재는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인재에 대한 그런 문제였어서 저는 오히려 접근법을 회사에서 인재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나. 그러니까 인재를 키우는 환경, 인재를 키우는 도제 시스템이라든가 우리 회사가, 우리 기업들이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도 같은 축으로 연구를 해야지 된다. 왜냐면 인재만
잘해준다가 되잖아요. 그럼 인재 아닌 친구들은 그렇죠. 뭐가 됩니까? 네, 예, 그 그렇죠. 유출되라는 뜻인가요? 그래서 맞습니다. 인재에 대한 처우뿐만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 이게 두 축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는. 네, 회사에서는 네. 약간 딜레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열심히 뭐 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인재들을 키웠어요. 근데 그 인재들이 남아있지 않고 반대로 계속 나가니까 그 체계적으로 키우고 싶지만 죽 서서 계속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연달아 가 있는 거죠. 예. 예, 연습생 때부터 잘 키워놨는데 얘가 다른 회사를 계약을 팍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얼마나 아쉽겠어요, 진짜. 예.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황우석 박사님 얘기가 나와서 네네. 말인데 그 기업하면 윤리랑 이게 같이 가야 되고 또 어떤 보면 이익도 당연히 윤리랑 같이 되고 개인적으로 윤리가 언제나 예, 우선권에 있어야 되고 언제나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난 둘 중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는지 뭐 당연한 얘기겠죠. 윤리가 더 중요한 것은. 아, 근데 기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기술은 이제 윤리에 대해서 어떤 그 호불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은 중립적인 거고요. 그걸 쓰는 것이 문제인데 황우석 박사가 가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기술은 굉장히 발전해 있고 좋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약간 그 수단과 이런 거에서 예전에는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술 자체는 우리가 좀 그런 것 때문에 이 기술 자체를 무시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기술은 좋은데요. 네. 저는 황우석 박사 이 아젠다 이슈는 실은 뭐 취준생들도 분명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지만은 윤리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 패자부활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큰 잘못을 한 사람인데 인재고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줬는데 이 사람을 어디까지 봐줘야 되느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됐겠다, 뭐 이 정도 판결이면 됐겠다, 이 정도의 고생이면 됐겠다. 끝까지 버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딜레마인데 저는 좀 패자부활전이 분명히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네. 한 번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예. 물론 심영래 감독이 나중에 막 그 돈 임금 체불하고 막 정말 가슴 아픈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또 용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의 그 사람의 해결책, 진정성, 수준에 맞춰야 되겠지만은 한 번은 우리가 그 패자부활전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연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좀 윤리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은 윤리를 저버리면서까지 그런 업적을 따르는 거는 조금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네. 자, 톡방에는 어떤 댓글들이 더 올라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처우 개선, 처우 개선. 2번 적극적 투자 및 지원, 3번 외국어를 하지 못해도 큰 방해받지 않도록 그 분야에 특화된 통역사 발굴 및 지원. 이분은 어차피 해야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조항. 네, 그리고 우리 태희군은 가장 최고의 유인책은 돈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최고의 유인책은 돈이지 않는가. 두 번이나 네. 강조. 물론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를 그렇죠. 상쇄할 만큼의 많은 돈을 준다면 인력은 국내에 유지될 것이다. 라는 학생들. 의견들을 줬습니다. 댓글이 참, 네, 아쉽게도 네. 학생 댓글 다 확인했는데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돈이죠. 돈이, 예, 아쉽게도 돈인 것 네, 같아서. 김태희 조금. 학생은 지금 한 번 하면서 돈을 한 4-5번 얘기했는데 그렇죠. 돈이네요. 돈. 전체적으로 다 그런 유예요. 다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것들. 뭐 통역사도 그렇고요. 예, 뭐 적극적 투자 다 처우 개선 모든 게 다 돈이네요, 진짜. 네. 저는 오늘은 뭐 베스트 댓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네. 인재 유출에 대한 이거를 정확히 감지하지 못해낸 거. 아. 그 주제가 뭐고 지금 딜레마가 뭐고 우리가 할지 모르고 야. 그냥 아주 그 노멀한 답변들. 처우 네네. 개선, 뭐 인간적인 환경, 일하는 환경 너무 네. 평이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아, 선생님 그럼 제 답변은 한번, 예. 제가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저도 경험해보고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 상당수의 직원들이 어떤 자기가 속한 기업의 어떤 조직 가치와 또 내 가치의 일체감이 결여돼서 좀 회사를 많이 떠나고 있다라는 네.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채용을 했을 때부터 인재 양성까지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그렇게 인재 유출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정말 궁극적으로 근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아연 학생 의견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쌤 말씀을 그대로 한 거니까 베스트 답변이죠. 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네. 이게 사실 돈 때문에 나가는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령 게임 산업 같은 경우 보면 네. 우리나라도 너무 많이 규제하고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하니까 나가는 것도 있어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좀 야 돈은 우리가 중국만큼 못 주지만 하지만 네가 하고 싶으면 한번 마음껏 해봐. 너의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해줄게. 돈을 많이 받고 가면 그만큼 많이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적어지는데 너를 막 너의 창의성을 한번 발휘하게 해줄게. 그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뛰어놀게 해주면은 그래도 조금 그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그럼 베스트 댓글은 어떻게 할까요? 아연 학생과 정쌤의 아연 학생. 콜라보에 그렇죠. 네네. 네. 오늘의 베스트 댓글은 아연 학생이 직접 한 말로 선정이 됐으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용기 있었어요. 예, 진짜 손을 들고 직접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 해외 자본에 팔리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전 첫 번째 해외 투자와 우리 자본을 빼앗기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네. 우리 땅 빼앗기고 우리 뭐 이런 에너지 빼앗기는 것은 분명히 투자와는 다른 국면이라는 거 하나 분명히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인재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인재가 좋으면 무조건 잡아야 되죠. 근데 조금 흠이 있는 인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기회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것들도 한번 분명히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제주도가 팔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호주 같은 경우는 그중 한 60~70%가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주를 생각할 때 뭐 일본 거야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호주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일본 자본을 활용해서 잘 발전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의 자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갑자기 야 니네 다 나가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들어온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좀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짝이는 별을 보며 우주를 상상하고 지구 밖 다른 행성에서의 삶을 궁금해하던 어린 시절. 이처럼 하늘과 우주는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이 되기도 했는데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꿈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면사포가 만나게 될 지원자 또한 하늘 그리고 우주를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발랄하게 면사포 팀을 맞이하는 깜찍한 여대생. 안녕하세요. 이 여학생이 오늘 면사포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우주공학 전공을 하고 있는 4학년 재학 중인 24살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마땅히 스펙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취업 준비를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니어서 취업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취업을 도와주고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달콤한 봄날의 유혹도 마다한 채 묵묵히 버스를 기다리며 시작한 하루. 4학년 졸업반인 정수진 씨는 수업이 없는 날에도 매일같이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학교 가시는 거예요? 네, 학교 가려고요. 오늘 공강이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네, 오늘 수업은 없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과제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학교 가고 있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4시간. 4년째 오가는 이 길이 이제는 지겨울 법도 한데요. 지치지도 않고 매일매일 같은 길을 오간다고 합니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이동하면서 보내는 만큼 버스 안에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한다는데요. 쉴 새 없이 화면을 보면서 공부하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에 닿았습니다. 학교 가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려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 뭐 하면서 다녀요? 시간이 붕 떠서 이렇게 아이패드에 강의자를 넣어가지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고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
분홍빛으로 물든 교정을 보니 괜시리 설레기까지 합니다. 반가운 얼굴을 만났는지 교정을 폴짝 뛰기 시작하는 수진 씨. 너가 왜 여기 있어? 저 오늘 건강인데 애들이랑 같이 과제 좀 하려고 왔어요. 네. 오빠는 요새 뭐예요? 네. 오랜만에 만난 선배를 보자마자 인사 대신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냅니다. 뭔가 묻고 싶은 게 많은가 본데요. 2명? 내가 아는 사람 2명 갔으니까. 카이를요? 혹시 그 선배들이랑 연락을 할 수 있나요? 연락할 수 있지. 그 선배들은 그럼 다 근데 석사 이상으로 가신 거여서 저랑 약간 다를 수 있지 않나요? 사실 그 형들은 석사로 갔는데 이제 경우 형은 석사로 졸업하고 바로 갔잖아. 네네네. 너도 경우 형 알잖아. 네네 알아요. 그래 네. 뭐 이번에 네. 5월에 하면 또 모인다니까. 그때 와서 한번. 물어볼게.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졸업반 4학년. 새내기 시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겁이 나기도 한다는데요. 나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약간 취업에 되게 막연하고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 4학년이 되고 막상 와보니까 너무 급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아무것도 잡히는 것도 없고 뭐 수업도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취업 관련 그런 자소서도 써야 되고 하니까 되게 정신이 없어졌어요. 친구들도 많이 같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나요? 네, 지금 다들 이제 시험 기간이고 했는데 또 이제 또 계속 인턴도 뜨고 하니까 그런 거 자소서 쓰면서 아무래도 학교 시험이나 학교 일정을 같이 따라가기가 되게 벅찬 것 같아서 다들 되게 지금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다. 수업을 가야 되니까 3시 수업이니까. 공부에 지친 몸과 마음이 편해질 날은 언제쯤 오게 될까요? 학생의 본분이 아니고. 가자 이제. 네, 가요. 오빠 오늘 말씀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 네. 나중에 제가 취업 잘 되면 커피 한 잔 쏠게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원하는 너도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잖아. 잘 모르겠어요. 정수진 씨가 지원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특수 분야다 보니 정보 또한 제한적인데요. 그래서 선배를 통해 얻는 정보는 가뭄의 담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걱정이 생겼습니다. 연구 분야를 지원하려면 대학원에 가는 게 유리하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학업이냐 취업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수진 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냥 잡혀도 그래도 오늘은 선배를 만나서 정보도 듣고 그야말로 운수 좋은 날입니다. 조만간 취업에 성공한 선배와의 만남까지 약속했으니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빠 이제 수업 보시죠. 저도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학교에 오면 제일 먼저 들리는 곳 바로 소모임방입니다. 보통 이제 수업 있는 날에는 수업을 듣고 수업이 그래도 일찍 끝나는 편이어서 일찍 끝나면은 여기 소모임방에 와가지고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소서를 다시 쓰거나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부터 공부까지 무엇이든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이곳 소모임방. 대학 생활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오게 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서운한 마음이 앞섭니다. 저희는 일단 1학년 때 이제 항공우주공학 개론이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잡는 그런 수업이 있고요. 이제 2학년 때부터는 뭐 4대 역학을 배워요. 동력학, 뭐 열역학, 정력학, 재료역학 이렇게 배우고 3학년 때 이제 항공의 심화로 이제 항공역학 배우고 압축성 공기역학 배우고 있고요. 4학년 때 이제 그 여태까지 했던 전공을 토대로 이제 항공기 개념 설계나 종합 설계를 통해서 이제 비행기를 저희가 직접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과목 이름만 들어도 어려워 보이는 전공 공부. 소모임은 어려운 공부를 조금 더 쉽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개설했다고 합니다. 저희 과가 이제 과제가 보통 프로그램을 다뤄서 그거를 이제 코드를 짜서 계산을 하는 과제가 많아요. 근데 그게 프로그램 다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한 학기 동안 웬만하면 마스터 하려고
이제 스터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소모임입니다. 소모임 활동은 학교 생활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바로 항공기 백과 앱을 개발한 건데요. 이런 성과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감을 넘어서 교수님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에어로피아라고 저희 학교에 우리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이제 결과물을 이제 전시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컴퓨터 소모임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항공이랑 엮어서 이렇게 내려고 해서 저희가 항공기 백과사전 어플을 만들어서 그거를 냈어요. 그래서 되게 교수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이제 같은 학과생들도 되게 간편하다고 이렇게 찬사를 받았어요. 이처럼 부지런한 생활을 하고 있는 수진 씨를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같은 학년이고요. 학번은 다르지만 저는 군대를 다녀와서 오빠지만 친구 같은 동생이에요. 공부는 잘해요? 아니요, 잘 못해요. 잘해요. 저요? 아니. 수진이요? 수진이는 잘하죠. 저는 잘 못하는 친구구나. 저는 제가 못한다고 한 거였어요. 셋 중에 제일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지금 인터뷰라서 그냥 이렇게 말해준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잘 못하는데 수진이는 잘해요. 셋이 얼마나 자주 이렇게 모여서 공부해요? 보통 근데 항상 여기 오면은 항상 있는 멤버들이에요. 여기서 항상 뭐 다 같이 하는 거 말고도 이제 개인 공부도 여기서 자주 하고 그런 편이에요.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고민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면서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언젠가부터 일상이 됐다고 합니다. 다 회원들이 다들 이제 4학년이 돼가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니면은 뭐 그런 공채도 뜨고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여기서 자소서를 서로 많이 쓰면서 서로 이제 서로 거를 이제 봐주면서 이제 저희 수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첨삭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타인과 함께 협동하여 문제 해결한 경험과 그 과정에서의 본인의 역할 갈등 극복을 위한 노력.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함께 쓰기 시작한 자기소개서. 하지만 전문성 없는 의견 교환은 때론 불안함으로 다가오기도 했다는데요. 구체적으로 뭘 했다라고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밤샜다 이런 것보다는. 아 그래? 너가 그냥 밤샜다라는 말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 막 몇 시간 정도 우리가 이렇게 했다. 아니 그것보다는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이런 걸 해결했다. 아무래도 저희끼리 이제 자소서를 첨삭해 주다 보니까 이게 전문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첨삭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런 게 되게 좀 힘든 것 같아요. 4학년이 된 이후 취업 준비 때문에 뜸해지긴 했지만 별 보는 걸 좋아해서 가입한 천체관측 동아리. 한때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에서 전문 지도사 자격증을 딸 정도로 열심히 활동한 이 동아리는 수진 씨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인하대학교 천체관측 동아리 별지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주를 좋아하고 해가지고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여기에 이제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여기서 좋아해요? 여기서는 이제 정기 관측회라고 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1박 2일 동안 어디 이제 관측을 할 만한 장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밤새도록 다 같이 이제 망원경들을 다 같이 들고 밤새도록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도 하면서 이제 별도 관측하면서 그렇게 이제 친목도 하면서 하는 동아리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텔레비전에서 본 나로호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더 큰 의미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나로호가 처음으로 이제 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워낙 우주에 관심 좀 많았을 때여서 그때 되게 관심 깊게 누구보다 관심 깊게 이제 봤었는데 그때 처음부터 조금 실패를 했잖아요. 한 3차까지 갔는데 그때 동안 계속 이제 봐오면서 하다가 이제 점점 나로호가
나로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발사체에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거기에 같이 함께 하고 싶다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긴 건가요? 네네네.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런 일을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그런 일을 하신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존경스러워서 한번 뵙고 싶고 그런 쪽에 저도 한번 공부를 해서 그런 분들과 이제 동등한 위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외나로도의 이름을 딴 나로호는 우리나라의 우주시대를 연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데요. 1, 2차 발사 시도 실패 이후 2013년 1월 3차 시도 끝에 성공적으로 쏘아 올려서 전 국민의 환호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전문가들 인터뷰를 보면 다 저희과 교수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인하대학교가 저런 쪽으로 되게 특화된 학교구나 이렇게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애착이 많이 가게 됐어요. 봄이 쏟아지는 인하대학교 캠퍼스 한켠에 있는 독특한 조형물인 운암호. 운암호는 대한민국 민항공 사상 최초로 태평양 횡단 비행을 한 여객기인데요. 웅장한 자태를 뽐내면서 인하대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맨날 등하교할 때마다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저희 과 자체도 이제 다른 건물에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점점 다니다 보면 좀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이제 아 그래도 내가 좋아해서 왔고 그리고 또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녹록지 않은 현실에 꿈을 포기하는 사람도 부지기수. 수진 씨 또한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좀 취업이랑 좀 멀리 있고 이거는 좀 힘든 길이다 하셨는데 그래서 약간 초반에는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했는데 이제 하다가도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취미로라도 남기고 싶어서 이런 동아리도 들게 됐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현실과 타협해 선택한 전공인 식품영양학과.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허전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꿔온 꿈을 쉽게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허전함의 돌파구로 학과 생활보다 더 열심이었던 천문 동아리 활동. 그만큼 하늘과 우주는 수진 씨에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천문 지도사 자격증이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학회에서 주관하는 거고 이제 뭐 대학생부터 이제 가능하다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학회에 가입하고 이제 그런 천문 지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하다는 걸 깨달은 수진 씨의 확고한 결심은 굳게 닫힌 부모님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후에 전과에 성공했고 지급의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공부에 후회도 여러 번. 그럴 때마다 수진 씨를 위로한 건 다름 아닌 꿈이었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네, 시간도 시간이고 그다음에 학교랑 집 사이도 너무 멀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과제도 너무 힘든 과제를 해서 좀 많이 피곤합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면 바로 쉴 수 있는 거예요? 바로는 아니고요. 이제 바로 다음 주에 중간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 인턴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여서 이제 어느 회사에서 인턴을 뽑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제 직무는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자기소개서 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될 것 같아서 편하게 쉬지 못할 것 같아요. 얼른 들어가야 돼요. 네, 얼른 들어가서 조금 쉬고 싶어요. 표정에선 피곤함이 묻어나지만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왠지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 자기 전에 검토하는 자기소개서. 끊임없는 수정이 언젠가는 합격의 소식을 불러오기를 기원합니다. 보통 집에 오면요, 좀 피곤하지만 일단 좀 과제를 조금씩 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뭐 인턴 같은 걸 좀 자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턴도 지금 써놓은 것도 많고 뭐 어젠가 한 며칠 전에 인턴도 뜬 것도 있어가지고 이게 보다가 이제 자소서도 조금씩 쓰다가 꿈 이야기를 할 때 학창 시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난히 좋아했던 과목 지구과학. 담당 선생님의 재미난 수업은 호기심을 더 일으키게 했다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과목 안에 그런 천문 천체 관련된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이제 선생님이랑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자기도 망원경이 있으니까 운동장에서 이제 망원경을 설치해서 간단하게 달이라든지 아니면 태양의 뭐 흑점 이런 거를 같이 관측하면서 그런 막연한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신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수진 씨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항공우주산업 카이. 자기 전 매일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챙겨보면서 꿈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자소서를 조금 쓰면 그나마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99년에 출범한 국내 유일 항공 완제기 제조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경남 사천에 위치하고 공기업 부럽지 않은 복지로 준공기업 수준의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전체 3,200명의 직원 중 40%인 1,300명이 연구 개발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 최고의 항공연구원이 되기 위한 노력은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데요. 내일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보통 이제 저희 과가 약간 기계 계열 비슷한 과인데 그래서 보통 코딩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군대에서는 코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요즘에는 뭐 공대뿐만 아니라 다른 문과 계열이나 이런 데서도 코딩을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코딩을 잘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 슈퍼컴퓨팅 대회도 한번 참가를 했었고 그래서 좀 결과는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 하나는 받았고 약간 그런 정도로 조금 더 코딩 위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캐릭터가 가득한 예쁜 방처럼 아직은 영락없는 여대생의 모습이 더 어울릴 것만 같은 수진 씨. 하지만 취업을 향한 노력은 어느 취준생 못지않습니다. 면사포에 임하는 수진 씨의 포부 또한 당차입니다. 제가 자소서 쓰는 게 되게 미숙하고 그다음에 면접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이제 초반에 면접 볼 때가 다 공채 시즌이잖아요. 그때 이제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자소서에서 떨어지면은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을 조금 이제 조언받고 싶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가 원하는 기업,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세상을 바꾸듯 지금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꿈을 이룰 날이 곧 다가올 텐데요. 파란 하늘을 멋지게 날아오를 항공기를 연구하는 수진 씨의 모습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면사포는 수진 씨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꿈을 품고 있는 지원자 정수진입니다. 첫 여성 출연자. 그냥 기분이 좋네요. 당당해 보여서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세게 하지 말아야겠다. 울리지 말아야겠다.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력서 자체가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안 되니까 글이 내려가질 않잖아요. 소통, 약간 소통이라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그 서류에서 나오는 어떤 표현 중에 하나라서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저 교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홍서영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뵈셨어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의 취향을 저격할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업 어딘가요? 네, 또 하나의 한류죠. 바로 세계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계의 양대 산맥입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인데요. 혹시 네. 이 두 기업 제품 중에 뭐 쓰고 있거나 아는 네. 브랜드 있나요, 우리 세영 학생? 세영 학생. 네, 저도 이제 여자이고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두 기업 다 애용하고 있는데요. 여자예요? 네, 여자예요. 여자예요, 맞아요. 네, 여학생이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저와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로드샵 제품들 많이 쓰죠. 뭐 더 페이스샵이나 이니스프리, 뭐 에뛰드하우스, 뭐 아리따움 다 두루두루 애용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여자니까요. 네. 우리 백수 형은 남잔데, 네, 남잔데. 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저는 네. 뭘 쓰면서도 이게 어디 회사 건지 잘 몰라요. 그쵸, 그냥 쓰시죠? 네, 크림이면 그냥 쓰죠. 크림가 보다, 그 뭐 예를 들면 쉐이핑 폼이면 쉐이핑 폼인가 보다. 그냥 뭐 어디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가 좋아요 해서 그냥 네. 집어주는 거 그냥. 저도 그래요. 저 예. 속이면 다 속아요. 네. 화장품은? 네, 근데 속으면서도 몰라요 이게 속는 건지. 맞아요. 큰일 나요, 진짜. 네, 우리 홍쌤은 어떠세요? 저도 뭐 좀 백수 씨처럼 그냥 집에 네. 있는 사용 그쵸. 제가 그냥 쓰는 것 같은데 방송 네.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한번 보니까 네네네. 그 뭐 치약이라든가 샴푸 뭐 이런 것들 LG 생활건강 제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논의할 기업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재한 씨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두 기업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예 없는 게 화장품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네, 제가 뭐 광고를 한 제품이라든가 네. 그런 거 정도나 알고 있지 거기 회사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도 전혀 모르고 네, 얼마 전에 제가 화장품 셰프 찍지 않으셨어요? 예, 찍었습니다. 아이고, 네. 대제나올 역시 또 이렇게 인증을 또 하셨습니다. 아니, 아이고, 대단합니다. 저 광고 모델이 원래 크리스탈이셨는데 네네네. 네, 제가 좀 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크리스탈을 밀어내다니. 아니, 그러니까 절대 그렇진 않은데. 꽃보다 유지가 단기성으로 정말 하나 그냥 치고 빠지는 거 단기성으로 네. 치고 단타성이라고 빠지는 거 했습니다. 네. 중요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네.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영 네. 학생 현장 취재는 좀 어땠나요? 네, 이번에는 제가 모바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 선호하는 이유를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재밌었던 게 정말 남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나는 화장품 회사는 몰라 막 이러면서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맞아요. 대신 그 안에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말해주니까 그제서야 뭔가 이러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표차에도 저는 얼마 안 날 줄 알았는데 정말 압도적인 결과가 나와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네. 뭐지? 좀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쁘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기업 선호도 조사 시간입니다. 오늘의 두 기업 어딜까요? 바로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입니다. 오늘은 이 두 기업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특별히 모바일로 진행을 했고요. 인터뷰를 통해 친구들이 그 두 기업 중 선호하는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이유를 들어보러 가실까요? 좀 아모레가 왠지 더 고급진 느낌이 있어. 엄마들이 쓰는 느낌? 근데 난 약간 LG가 약간 후수오리 약간 그러니까 LG가 약간 엄마들 것 같고 아모레는 약간 우리가 쓰는 수준에서 좀 경상도 친구가 서울말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모레 퍼시픽. 왜요? 저는 얼굴을 가린 것도 아니고 안 가린 것도 아니에요. 익숙하고 제가 쓰는 브랜드가 많아서 제가 인터뷰를 하는구나. 자, 진짜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 중 어딜 더 선호해?
LG생활건강이 화장품 만드는 데였어. 둘 다 살짝 전혀 모르고 있네요. 화장품 관련 기업이야. 그냥 이미지도 잘 모르는 거야, 아예?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눈 뜨고 있는 거죠? 뜨고 있는 거지 말라고. LG생활건강 화장품 만든다는 걸 내가 방금 알았고. 그 정도. 그 정도? 저는 아모레퍼시픽 모르니까. 왜요? LG 생활건강 제품 잘 여자분들이 지금 나오시는 저는 분들 LG 피부가 생활건강 너무 좋아요. 그 기업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요? 같이 모자이크를 하셨네요. 가격도 저렴하고 일단 생필품 쪽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보게 되는 선호가 좀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아, 학생들 의견 아주 잘 봤습니다. 서영 학생,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번 조사는 이제 제가 모바일로 저희 과 여학생들만 있는 단체 톡방에서 네. 25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요? 네,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네. 아모레퍼시픽 23표고, 네. 22표고 LG 예. 생활건강 3표로 아모레퍼시픽 네.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압도적이네요. 진짜 아빠 중에 제일 압도적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정말 압도적이네요, 진짜. 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게 이제 학생들이 저처럼 그 두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아모레는 화장품 기업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LG 생활건강은 뭐 생필품을 파는 회사다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아무래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보니까 화장품 쪽인 아모레가 더 압승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이제 학생들한테 그냥 기업 자체적으로 그 이미지가 아직은 그 LG 생활건강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더 인지도가 있고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실제로 그 취업 준비생들 보면 선호도는 거의 극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성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화장품 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정말 높고 또 구직자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화장품을 좋아하고 또 자주 쓰니까 입사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로망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중화시장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자, 취향 저격수 백수영. 네, 깊숙한 정보를 빙자한 얄팍한 정보들. 깊숙한 정보는 홍쌤이 해주실 거예요. 네. 이름하여 백수의 노트! 네, 일단 먼저 아모레퍼시픽. 네. 먼저 저격을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이미지는요. 네. 역시 화장품 시장의 절대 강자. 네, 바이 절대 강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것 같아요. 화장품 로드샵에서 더 페이스샵, 더 페이스샵이 단연 1위죠. 이렇게 칙칙할 수가? 네. 형, 여자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형이 좀 잘해보려고 지금 애쓰는 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매출이 4조 원을 뛰어넘는데요. 네, 4조 얼만큼인지 아세요? 그럼요. 왜냐면은 제가 그 지네어 항공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연간 3,500원이요. 저 500원이래. 3,500억이었었거든요. 아, 3,500원이면 내가 좀 더 잘 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절대 강자라고 부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네. 아모레퍼시픽. 서영 학생도 더 페이스샵 같은 그런 로드샵 제품 많이 쓰고 있나요? 네, 저는 이제 돈이 그렇게 궁한 학생이니까 학생이니까. 이제 네. 백화점 브랜드보다는 로드샵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이제 저랑 친구들이 이제 화장품 쇼핑할 때 꼭 가는 곳이 이제 아리따움인데 네. 아리따움. 네, 아리따움이 다 아모레 그 브랜드더라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리고 요새는 또 태양의 후예 덕분에 또 그쵸. 중국에서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홍쌤, 그 중국에서 아모레퍼시픽의 경쟁력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가 이렇게 좀 많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이제 유커들이 주 고객이기 때문에 유커.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그렇게 성장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브랜드 또 한류 트렌드 그리고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뭐 야구단도 갖고 있었고요. 뭐 건설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열사들을 구비하고 있었던 그룹이었는데 서 회장 이후에 이제 좀 화장품 산업 그리고 이제 중화 산업에 대한 비전과 철학 투자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결실을 보고 있고 한류 트렌드에 좀 같이 부응해가지고 중국 고객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들도 보면 글로벌 5대 브랜드라고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브랜드를 보면 이제 설화수 그리고 라네즈, 마몽두, 에티투, 이니스프리. 그러니까 이 중에서 아는 거 다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중국 고객들한테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브랜드가 이제 설화수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가 약진하면서 최근 구직자들 사이에서 선호도는 거의 최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 저의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트라우마가 등장을 합니다. 왜죠?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응답하라 1988에 보면은 화장품 방문 판매 아주머니가 네, 저 봤어요. 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모레퍼시픽 브랜드를 듣자마자 저희 동네를 지배했던 그 아모레 아줌마가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아줌마가 저희 아파트가 1동부터 45동까지 있었는데 거기를 다 석권한 아줌마예요. 제가 볼 때는 판매왕. 저희 동네 지역구로 나왔으면 됐어요, 그 아줌마는 그때. 판매왕. 아니 지역구 국회의원 나왔으면 됐을 거예요. 아줌마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네, 그 정도로. 근데 이 아줌마가 좀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 망치면은 좀 이제 시험 봤다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좀 있는데 맨날 와가지고 그 집 아들 오늘 시험 봤다며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정보를 주시는구나. 네, 또 어느 집에는 또 시험을 100점을 맞았대더라 막 이런 얘기 또 막 아줌마들랑 이렇게 막 정보 교류를 막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 때문에 혼이 되게 많이 났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문 판매의 영향력은 저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아무래 그 아줌마요 하던 게 진짜 응팔에서 기억이 나는데 서영 학생은 방문 판매원에 대해서 그런 거 겪어본 적 거의 없죠? 생각해봤어요 그런 게? 네, 아닌 게 저한테도 되게 익숙한 게 왜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방판을 애용하셨거든요. 애용하셨군요. 네,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계신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화장품 아줌마 온다 엄마가 막 이러면서 되게 익숙하고 또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방판이 샘플이 굉장히 많이 준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젊은 20대 여성들도 많이 맞아요. 쓴다고 들었어요. 그럼 다음 장도 한번 넘겨볼까요? 네, 아까 홍 쌤이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어떤 조사에서건 항상 빠지지 않는 취준생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 항상 상위권에 랭크가 되죠. 저도 사실 그래서 되게 꿈꿔왔던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요? 네, 여자들한테는 좀 약간 로망 같은 게 있어요. 화장품 회사에 대한. 네, 최근 조사에서는 1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여학생으로 한정을 지으면 훨씬 더 올라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진짜 신기하네. 네, 왠지 그런 그 세계 시장에 막 진출하고 이러는 저력이 젊음을 막 불사르기에 좋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신기하네요. 네, 우리 서영 학생도 좀 아모레퍼시픽에 지원할 생각 있나요? 네, 저도 물론 기회가 되면 지원을 하고 싶고요. 아무래도 뭔가 뷰티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 분위기도 되게 자유로울 것 같고 하는 일도 뭔가 화려하고 멋있을 것 같다는 인식이 있어서 아마 이제 취업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꿈꾸는 꿈의 직장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화장품 회사에 지원하셔야 되고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중화 매출 비중이나 성장 가능성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 목표예요. 그런데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장품을 자주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화장품하고 관련도가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여학생들한테도 항상 강조해요. 야, 그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쓰고 화학 촉매제 회사들도 쓰고 좀 써. 그러면 아이들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문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는 화학 촉매제가 뭔지 본 적도 없어요. 빨리 아모레퍼시픽 자소서나 첨삭해 주세요. 다음 장은 LG 생활건강이에요.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되묻거든요. 그럼 너 남들보다 화장품을 더 많이 알아? 그럼 또 자기 피부가 건성 이상한 소리예요. 내 피부가 건성이라고 해서 내가 꼭 화장품 회사에 가야 될 것 같다는 망상에선 좀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화장품 회사가 좋지만 아모레퍼시픽은 농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자 문과가 자소서 거의 다 냅니다. 경쟁률은 상상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도 도전하지만 화장품이 최적화될 수 있는 이공계라고 하면 뭐 더 적극적인 도전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문과라고 하면 나의 목표 중에 하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취업 관점에서는 유리해진다. 이런 생각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상할게요. 네, 따끔한 충고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엔 LG 생활 건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까 전에 그 서영 학생이 준비해온 영상에도 남학생들이 그런 반응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거기가 화장품을 다 만들어? 비누 만드는 데 아니야? 맞아요. 이런 그 반응이 학생 많았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 비누 만드는 데야? 화장품 만드는 데야? 네,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누, 화장품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저도 요번에 이 방송 그 기획을 듣고 나서야 LG 생활건강이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전에는 그냥 치약 뭐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네, 그래서 많은 남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한 기업? 그냥 LG에서 나온 그냥 기업이에요? LG 생활건강은 처음에 LG 화학에서 출발을 한 기업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치약에서 시작해서 뭐 샴푸,
뭐 이런 생활용품들 생산하는 맞아요. 이미지가 되게 강한 걸로 네, 그렇게 제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명절에 꼭 나오는 상품. 맞아요, 네. 진짜로 꼭꼭 있어요. 네. 이제 홍생 그러면은 LG 화학에서 출발한 기업이면은 실제로 그 화학 내에서 화장품 사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될까요? 지금 이제 LG화학은 일반적인 전자 소재라든가 네네. 전지 쪽 이쪽에 집중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룹 사이즈로 보면 LG 그룹 내 LG전자 매출이 한 30조 정도 되고, 30조. LG화학은 한 20조 가까이 됩니다. 6플러스가 한 10조 정도 되면 LG생활건강은 이제 3조가 좀 넘는 수준이죠. 그래서 그 사이즈는 좀 큰 기업이고 이제 그 제품 라인업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화장품 업계에서 굉장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화장품이 제일 많이 팔리는 장소는 이제 롯데백화점 소공동 매장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거기서 제일 많이 팔리는 상품이 어떤 브랜드일 것 같아요? 뭘까요? 여성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려. 네, 지금 이제 저도 찾아보니까 네. 깜짝 놀랐는데 15년 네. 1,300억 원 정도가 소공동 매장에서 1년 동안 팔렸어요. 그 브랜드가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네. 후거든요. 그러니까 후가 그 정도나 이제 판매가 됐고, 네. 그다음 2등이 이제 몰랐어요. 설화수가 2등이, 그러니까 설화수가 한 1,000억 가까이, 오히려 900억이 좀 2등이네요.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 굉장히 좀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고, 이게 다 거의 다 이제 중앙 고객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장품 라인업을 넓히고, 또 기존부터 끌어왔었던 뭐 생필품, 뭐 음료 뭐 이런 사업 부분들이 굉장히 넓은 음료도 기업입니다. 있어요. 오, 진짜 신기하다. 그럼 어쨌든 백신부터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음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LG 생활건강은 도대체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가? 네, 끊임없이 다른 기업들과 합병을 해가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M&A 기업이다. M&A 기업. 네,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2007년에는 코카콜라와 M&A를 했고요. 코카콜라, 네, LG였구나. 한국음료, 해태음료 이런 기업들까지 네, LG생활건강과 함께 하게 됐다고 조사를 엄청나네요. 했어요. 그럼 사실상 음료수는 다 하고 있는 거네요, 거의. 뭐 저기 롯데 쪽만 빼면. 그렇죠. 롯데 칠성이 뭐 있겠지만 코카콜라가 또 LG생활건강이라는 거에 그런 거는 저도 처음 또 깜짝 알았어요. 놀랐어요. 저도 처음 서영 알았어요. 학생도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저도 모두 다 처음 알았네요. 바빠. 그 북극곰이 LG생활건강 제품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렇게 공사장이다. 생각하니까 재밌네요. 그것까지 진출을 했어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근데 진짜. M&A가 단순히 몸집 키우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경쟁력이나 좀 전망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셔야 되는 건 07년도에 이제 네. 코카콜라 인수가 시작이 됐는데 코카콜라는 큰 기업을 먹은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그렇죠. 국내 판매와 유통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 유통권. 실제로 제품 라인업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친근한 제품들, 그러니까 뭐 페리오라는 치약이라든가, 페리오. 뭐 주겸 치약, 페리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퐁퐁이라고 얘기하죠. 흔히들 어머님들 많이 세제. 이렇게 세제용으로 쓰는 것도 코카콜라, 뭐 요즘 나가는 커피우브, 조지아, 그다음 파워에이드, 뭐 미니메이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미니메이드, 파워에이드 다.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07년도에 코카콜라 인수가 시작이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더 페이스샵을 인수하고, 또 12년도에 보브도 인수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좀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소비재 기업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제 P&G를 뽑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P&G 제품을 안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좋아하는 SK2, SK2. 남자들 쓰는 질레트, 질레트 퓨전. 하다못해 프링글스, 이것도 P&G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제, 그다음에 뭐 여성용품, 휴지, 정말 많은 라인업들이 있죠. 그래서 생필품 기업에서 LG생활건강이 이렇게 다각화된 사업 규모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또 요걸 근간으로 이제 국내 시장이 사실 이제 포화 단계이기 때문에 중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구현하는 회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의 그 설문 전가는 사실상 이런 걸 몰랐네요, 친구들이. 예, 솔직히 그렇죠. 이걸 알았더라면 당연하게 진짜 반반 나눴을 것 같은데. 아마 학생들한테는 아모레퍼시픽하고 P&G를 비교해도 아모레퍼시픽 비중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근데 그렇군요. 세계적으로 보면 솔직히 비교가 안 되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취준생들의 특징이 이제 내가 구매 하나 안 하냐, 뭐 여기에만 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경제신문 같은 걸 열심히 보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제대로 또 넓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LG생활건강이 좀 P&G의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이제 사업 규모마다 좀 달라지긴 하는데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고객들이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반일 감성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 그다음에 세제 뭐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안정성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국 고객들이 자국 상품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류 상품들을 많이들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가가기 위해서 잠재적 수요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백세 노트 또 한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생활건강. 우리가 뭐 여러모로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네. 그래도 LG는 알잖아요. LG 알죠? 네. 뭐니 해도 대기업이죠. 대기업. 옛날에 CJ 푸드빌 때도 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과연 거기에 입사하는 것이 CJ에 입사하는 것인가? 메이커라는 일단은 CJ니까. 네네. 그렇죠. 나 LG 다녀라고 맞아요. 자랑하고 다닐 수 있다는 그렇죠. 맞아요. 소개팅 나가서도 저 네, LG LG입니다. 할 수 있죠. LG 생활공간인데 LG인데. 네, 그럼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네. LG 그룹 내에서 생활 건강의 입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매출 사이즈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아요. LG전자 매출이 한 30조 정도 되면 생활건강 매출이 한 3조 정도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거 외적으로 실제로 이제 기업의 캐시카우라고 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인 성장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점유율이 높게 되면 내가 많은 투자를 들이지 않고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LG전자가 이번에 G5를 이제 마케팅을 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주력 제품이고 또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기 때문에 광고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앞서 얘기가 나왔던 퐁퐁이라든가 페리오 치약 같은 제품들은 네네. 기존부터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유통망이 맞아요. 이미 구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큰 광고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캐시카우라고 해요. 돈이 되는 상품이라는 뜻이죠. 네. 안전빵. 예, 그렇죠. 큰 투자를 들이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네. 거.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법인세를 작년에 제일 많이 냈던 LG 계열사들 중에 LG 생활건강이 첫 순위, 두 순위로 손꼽힐 만큼 기업의 좀 LG 입장에서는 네네네네. 아주 좀 알짜배기 기업 중에 하나다. 가격대 그렇게, 성능비 짱이네요, 그쵸. 진짜. 그렇게 네. 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왜 이렇게 많은 브랜드를 만들어내는지? 맞아. 솔직히 하나하나에만 집중해야 되잖아. 왜 싸워요? 에서 세일을 왜 1년에 2번밖에 안 하는지 맞아, 자세히 집중했어요. 같은 마음입니다. 고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텐데 한국 화장품 귀여워. 브랜드가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해외 진출 계획이라든지 어떤 분야에 중점을 기술병이에요, 저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화장품 만드는 기업인데 이렇게 화장품 1도 모르는 남자들도 취업 가능한지. 두 개가 보통 같은 화장품 회사라고 인식되기 쉬운데 뭔가 확실하게 나는 이런 쪽에서 더 특별해라는 걸 보여준다면 아마 고객들이나 뭐 취업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인상을 확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봤는데요. 네. 서영 학생 어떤 질문들이 좀 많았나요? 이제 저도 조사를 하면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왜 이렇게 그런 코스메틱 기업들에는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의 종류나 가짓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어요. 네. 남성 화장품 관련된 브랜드도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남성 화장품 수요가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연령, 그다음에 가격, 그리고 이제 기능, 그리고 성별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눠가지고 이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 그리고 기존에는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던 요즘 뭐 꽃중년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화장품을 사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기존에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뭐 어떤 설화수라는 브랜드 하나만으로 남성 고객들의 화장품 매출로 지갑을 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세분화된 고객들이 화장품에 대한 지갑을 빨리 열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 브랜드 다각화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이제 아까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제 남학생들도 그렇다면은 화장품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데 취업이 가능할까라는 질문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정도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아모레퍼시픽 자소서 항목에 이게 아주 특수 항목 중에 하나인데 4번 항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움이 왜 필요한지 정의하고 입사한 다음에 이러한 소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어렵네. 어렵다. 어렵네. 어떡해.
어떡해. 이거는 결국 이 뷰티 산업에 대한 나의 관심도라든가 그 뜻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평상시 뭐 화장품이 아주 기술적인 부분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관심도는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업계는 뭐 서포터즈 활동이라든가 뭐 인턴 그리고 대외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이 브랜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구직자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한 번 정도는 활용을 해보면 입사에 좀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아직 그나마 좀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층의 입장을 잘 대변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남학생들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취업에서 마찬가지인데 아까 방문 판매가 되게 중요한 유통 채널이면 그런 방문 판매하시는 여사님들과의 관리자적인 또 협업적인 그런 성향도 필요한데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젊은 여성 대졸 신입사원들보다는 남성 신입사원들이 잘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는 좀 고정관념에 너무 매몰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네, 그런 부분도 잘 공략해보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이제 두 기업 다 이제 브랜드가 워낙 많아서 그쵸. 학생들이 그렇다면 두 기업의 명확한 색깔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 네, 각각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실은 색깔 차이는 별로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하고 큰 차이가 없듯이 그쵸, 근데 그쵸. 동일한 시장에서 같이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기업 분석이라든가 산업 분석 같은 걸 면접장 하기 전에 꼼꼼히 진행을 해보면 세부적인 전략들의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LG생활건강은 라인업이 더 넓고 또 그를 통한 시너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M&A 전략도 적극적으로 꾸리고 또 아모레퍼시픽은 또 둘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결국에 중화 시장을 누가 더 많이 잡아먹을 거냐 네.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거예요. 그래서 면세 산업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지 마세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 물론 기술 직군으로 입사하는 친구들은 화장품의 기술적 특징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문과 채용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의 라인업이 그렇게 다각화돼 있으면 이런 좋은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어떤 기업들, 각기 두 기업이 무슨 프로모션 전략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네. 또 광고 모델이라든가 실제로 이제 오픈 매장에서는 어떤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익혀두시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관한 한간의 소문을 듣는 시간입니다. 백수영 시원하게 한번 털어주세요. 네, 이런 카더라가 진짜로 있을까? 진짜로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두 개의 카더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아무래도 화장품 회사 뷰티 분야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나왔던 카더라긴 한데요. 네네. 이번에는 좀 진짜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여쭤봅니다. 네, 화장품 회사는 외모를 많이 본다 카더라. 카더라! 네, 사실인가요? 사실인가요? 외모를 보고 뽑진 않겠죠. 그러니까 능력을 보는 거죠. 근데 능력 중에 외모가 뭐 일부 들어올 수는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업계라는 뭐 업의 약간 특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접장에 갈 때 죄송합니다. 대부분 이제 보수적으로 입고 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뭐 패션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트렌디한 업종이라고 하면 화려하게 입고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트렌드에 뒤처지고 있는 느낌을 주는 건 좋지 않을 거예요. 좋지 않죠. 그래서 아무래도 화장품 회사라고 하면 그 제품에 대한 관심도도 보여줘야 하고 또 굉장히 따끈따끈한 그러니까 소비자 마케팅을 아주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트렌드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는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뭐 너무 과도해져서 뭐 여긴 화장품 회사니까 내가 화장을 좀 제대로 좀 하고 가야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건 생각 하지 아니죠. 마시고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화장할 시간에 기업 분석 보고서를 더 많이 읽는 이런 부분에 주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 알겠습니다. 주변에는요. 그 LG 계열사 면접을 볼 때 LG 계열사 면접을 위해서 LG의 브랜드인 헤지스 옷을 사입고 가는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영향이 있나요? 실제로 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종까지 가게 되면 대부분 또 이랜드 매장에 가게 되는 게 사람의 좀 습성이에요. 근데 뭐 삼성전자 가서도 지금 휴대폰 어떤 거 쓰세요? 뭐 이런 질문들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같은 옷이라고 하면 뭐 입고 가면 나쁠 건 없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붙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현대자동차 가려면 뭐 학생들이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자동차 지원도 못 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맞네요. 중요한 건 내가 보이는 제품이 이미지보다는 머릿속에 넣어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LG 옷을 입지 마시고 LG 그룹이라든가 우리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을 머릿속에 채워놓고 가는 게 제일 맞는 중요해요. 말씀이십니다. 역시나 진짜 말씀 너무 잘하셔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진짜. 또 다른 카더라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잠깐 서포터즈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런 서포터즈 활동이 화장품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필수라 카더라. 카더라! 네, 사실일까요?
필수는 아닌데 좀 내가 경험을 해보면 네. 이 제품과 브랜드 프로모션을 알 수 있게 돼요. 그쵸. 그런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서포터즈라는 활동을 기업에서 악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을 들이고 대학생들의 가장 효과적인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툴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여학생들 또 이거 네. 하면은 뭐 좀 써보기도 하고 뭐 그 후기 올리고 블로그하고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을 개인적으로 되게 즐겨요.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게 되면 또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산업 그리고 이 제품을 이해하기 위한 한 번 정도의 경험이라면 오케이인데 거기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나 쓰고 뭐 블로그 올라가고 또 그거 조회수 올라가면 그쵸, 거기에 그쵸. 만족도 느끼는 삶을 사는 건 저는 비춥니다. 카메라 2개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하나 더요. 네. 아무래도 많은 친구들이 선호하기 때문일까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고스펙자를 선호한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과 여대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극강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아마 좀 올라가긴 할 거예요. 네. 선호도가 너무나 높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업의 전형을 보면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면접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라인드라는 건 여러분들의 스펙이라든가 이렇게 타이틀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우수 기업들, 그러니까 좋은 기업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펙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못 간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화장품 좋아하니까 뽑아가서 그 논리가 아니라 치면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겁먹지 말고 좀 기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런 정리 능력을 갖고 싶다. 네, 지금까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대한 백수영의 취향 저격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듣다 보니 홍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네네네. 되게 저는 명확하게 왔어요. 한마디가 딱. 한마디는 아니에요. 여러 마디입니까? 네. 다 안다고 착각 말고 기업 정보 빠삭하게.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말도. 네,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다 이 화장품에 대해서 다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사실은 그냥 쓰고 있을 뿐이고 정작 중요한 건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가 아닐까. 네, 해서 그렇군요.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요. 네, 소영 학생, 백수영의 취향 저격 어때요? 네, 저도 이제 소비자로서만 제품을 접하다 보니까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사하면서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도 처음 알게 됐는데 만약에 이제 지원을 생각하거나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갑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어떠신가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선호도가 높은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가 아모레퍼시픽도 열심히 도전하지만 또 내가 갈 만한 좋은 기업들이 좀 넓게 있다는 것도 같이 이 동전의 양면을 좀 같이 안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